자, 네 번째 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hool exams are next week. 학교 시험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볼 수 있겠죠? 주어 동사입니다. I study hard for the exam. 우선 I가 주어고요. study가 동사입니다. 나는 공부를 합니다. hard는 열심히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hard, 열심히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부사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사는 우리가 보통 ad라고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하는데 부사라고 하는 표현은 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수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hard는 study를 수식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고요. for the exam, 근데 시험을 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전치사구로 괄호를 쳐줍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sometime, 가끔, sometime 우리가 빈도부사였죠. 괄호 쳐주시고요. 가끔 I take a break. 저는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or some fresh air. 근데 이제 for는 뭐뭐를 위해서고 some은 조금이죠. 근데 뒤에는 복수명사도 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선 a어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s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상쾌한 공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기를 조금 마시기 위해서 엄청 많이 마시는 거 아니라 조금 마신다 볼 수 있습니다. some 다음에 복수명사 나올 수 있고 불가산 명사 나올 수 있다. 전치사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몇몇 상쾌한 공기를 위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Last night, 어젯밤에 when I was taking a break,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볼 수 있겠습니다. A little bird flew by. 우선 좀 어린 새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문법적인 설명을 좀 하고 정확한 해석을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was는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하죠? was를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비동사, 그리고 ing가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진행형이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동사는 우리가 이제 현재일 때가 있고 과거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제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과거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비동사를 am, 그 다음에 are, is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is. 자, 그리고 나서 ing가 나오면 이걸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고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건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자, 글씨를 좀 못 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태블릿으로 쓰는 글씨는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는 우리가 was가 있고 그 다음 were가 있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면 과거에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거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행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when이니까 때죠.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a little bird, 우선 어린 새가 flew by,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진행형의 형태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The bird was really cute. 그 새는 주어고요. was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cute는 우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귀여운 cute 뭐 이게 예를 들어서 cute gir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cute do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형용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제 그 새는 매우 귀여웠습니다. 지금 보면 really는 cute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형용사를 이 지금 really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형용사 수식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 새는 아주 귀여웠습니다. 볼 수 있겠고요. suddenly 갑자기 it flew right above me. 그리고 그 새가 그 새겠죠. 그 새가 여기 있는 새가 날아왔습니다. 근데 right above me. 그러니까 right 여기서 이제 above me는 내 위에. 근데 right은 바로라는 뜻이요. 바로 내 위에 위로 날아왔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볼 수 있습니다. above me는 우리가 전치사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전치사고 내 바로 위로. 이제 바로 내 위로.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부르는데 전치사구는 이걸 다시 우리는 부사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부사구. 그러니까 부사구를 또 right은 수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내 바로 내 위. 근데 내 바로 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바로 위로 날아왔습니다. 보시겠고요. At first, 우선 처음에는 I felt angry. 나는
좀 화가 났습니다. 볼 수 있겠죠? felt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감각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aste 같은 애들, 그 다음에 taste, smell, sound, look 이런 애들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형용사가 보어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But now, 그렇지만 지금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요. that과 같이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at sign of good luck for the exam? 우선 exam은 시험이죠. 시험을 위한 good luck은 행운입니다. 그럼 sign은 우리가 징조나 조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치 가리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여기서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죠. 내 바로 위로 날라온 거. 그것이 행운의 징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위한 볼 수 있겠죠? 이건 바로 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텐데, 자, 여기서 지금 I think that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는데 that이 나왔다. 그리고 이 that 뒤쪽에 문장 구조가 완벽했다.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 전체 내용을 목적어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면 얘도 주어, was가 동사, 그 다음에 a sign of good luck 요게 이게 지금 이제 목적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전치사로 괄호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는데 뒤에 내용을 생각합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내 머리 위로 새가 날라온 것은 시험을 위한 이제 행운의 징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비슷한 문장들을 좀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any people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라고 볼 수 있죠. think that 동사 다음에 지금 대시도 나와 있습니다. The Beatles is the best pop group. 비틀즈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팝 그룹이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적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뭐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hat 뒤쪽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 이 that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think라고 하는 동사, 이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로요. 자, 요거는 넘어가시고 다음 거 보시면 I didn't expect that. 나는 expect는 기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상한다, 기대한다는 뜻인데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대절의 내용을요. 그래서 it would cause는 우리가 야기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야기하다. 또는 우리가 일으키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문장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이가 시험에 대한 행운의 징조로 생각한 장면은 뭡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새가 노래를 부름, 새가 자기 위로 날아감. 네, 정답은 이걸로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새가 자기 위로 날아간 거, 그리고 자기 머리에 올라온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던 hard라는 표현, 열심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론 어려운 hard question,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문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설명하면서 거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보고 갈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 are하고, 자, 그리고 이 5번에 나와 있는 이 was. 분명한 것은 지금 시제만 조금 다르지. 여기 있는 are는 현재고요. 여기에 시제는 또 과거로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시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지금 비동사의 의미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분석해 보시면 school exams are next week. 여기에서 are는 무슨 의미죠? 다음 주에 요거 이제 시간 분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있다.
뭐가 있는 거죠? 학교 시험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장 구조를 보시면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일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일형식 동사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the bird was really cute. 근데 그 새는 어떻다라는 거죠? 매우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eally는 요거 수식해준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was는 어떻죠? 여기서? 여기는 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형식.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마 이형식의 was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일형식의 지금 이제 비동사는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형식일 때 있다, 이형식일 때는 보통 뭐뭐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ird was really cute.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면 그 새가 아주 귀엽다라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그럼 나는 선생님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의 비동사는 뭔가 문장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hoebe loves scary story. Phoebe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문장 분석은 Phoebe가 주어, love가 동사, scary story가 목적어죠. She loves reading them. 그녀는 좋아합니다. 근데 love니까 아주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reading them, 그것들을, them을 가리키는 것은 story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볼 수 있고요. she가 주어, love는 동사, reading them이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죠? 목적어로 볼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she loved telling them. 그래서 그녀는 좋아하는데 뭐를요? 그것들을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괄호 쳐주시고요. 그녀의 친구들에게 그것들을 말하는 거, 이야기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Phoebe feel anxious. Phoebe는 조마조마함을 느낍니다. 주어, 동사, 보어로 볼 수 있고요. feel, 우리가 감각동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When she reads a scary story. 그녀가 뭔가 좀 무서운 이야기를 이제 읽을 때 그녀는, Phoebe는 뭔가 조마조마함을 느낍니다. 여기서도 분석하면 she가 주어고 read가 동사, 그 다음에 scary story는 우리가 목적어로 볼 수 있는 거죠. Really scary story give her goosebumps. 자,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는 얘가 주어고요. give, 얘가 동사죠. 자, 그리고 her, 그 다음에 goosebumps. 일반적으로 보면 동사 뒤에 바로 명사가 하나 나오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명사가 두 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녀에게 그 아주 무서운 이야기는 그녀에게 소름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분석을 해보면 얘가 IO고요. 얘가 DO입니다. IO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DO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죠. 사형식 동사는 뭐 give나 우리가 send라든지 뭐 offer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런 어떤 사형식 동사들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주는 동사입니다. 근데 항상 주게 되면 받는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IO는 항상 받는 대상, 그리고 DO는 전달되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녀에게 소름을 준다. 그러니까 소름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전달되는 것은 여기서 구스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 DO의 구조, 이것이 사형식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IO하고 DO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대상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omeday, 어느 날, she wants to be a world famous writer of scary story. 그녀는 원합니다. be는 여기서 되는 거죠.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가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scary story, 무서운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볼 수 있겠죠? 분석해 보시면 she가 동사고요. wants가 she가 주어, want에 s 붙은 wants가 동사, to be라고 하는 애부터 뒤에까지가 뭐로 볼 수 있죠? 목적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Phoebe가 좋아하는 것은 뭐죠? 네,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anxious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애라는 의미도 있고 조마조마하는 애 의미도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조마조마한 거겠죠. 그래서 조마조마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문장에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문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문법은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give라고 하는 동사는 사역식 동사여서 I와 DO,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항상 받는 대상, 그래서 그녀가 받는 거죠. 뭐를요?
구스범이 이 her 그녀에게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do는 전달되는 어떤 대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구스범 대신에 만약에 book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I gave you a book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확하게 얘가 이제 IO로 받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받는 대상과 전달되는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형식 구조를 우리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IO하고 DO는 서로 같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너하고 책은 서로 다르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근데 ing가 나와 있죠. 동사 다음에 어떤 애들은 나는 좋아하는데 그것들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녀는 원한다. 근데 뭐를요?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to가 나왔고 어떨 때는 ing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를 어떤 애들은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ing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저기서 want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being을 쓰면 틀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틀리는 거죠. 요걸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enjoy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 나는 즐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즐기는데 책 읽는 것을 즐긴다라고 했을 때 to read a boo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틀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죠? reading이라고 하는 애를 써 주셔야 된다. reading a book 이렇게 써야지만 맞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뭔가 이제 동사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뭐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쪽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ing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이 살짝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enjoy나 avoid 같이 확실하게 ing만 나와야 되는 애들이 여기에 보기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스토리 때문에 조금 좀 애매한 거를 여기다가 좀 갖다 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ove라든지 like라든지 우리가 hate 같은 애들 그다음 prefer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love는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like 좋아한다. hate는 경멸한다, 싫어한다는 뜻이고요. prefer도 R입니다. prefer 선호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start라든지 시작하는 애들, 그다음 begin 요것도 시작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의 느낌으로 continue 요런 애들은 의미 차이 없이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to도가 와도 되고 ing가 와도 됩니다. 뭐로요? 목적어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문법으로 투부정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who invented tennis?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do you know?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Do you know? you가 주어, no가 동사입니다. Who invented tennis? 그러니까 누가 테니스, 우리가 테니스는 테니스고요.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보면 요게 이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테니스를 발명했는지 당신은 아시나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또 문장 구조를 본다면 who가 또 주어고요. invent가 또 동사, 테니스는 또 요 안에서의 목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테니스를 발명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볼 수 있고요. The answer will surprise you. 그 답은 당신을 이제 놀래킬 겁니다. 당신을 볼 수 있겠죠. They were 12th century French monks. They는 여기서 주어겠죠. 그래서 누가 발명했는지 아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발명한 사람들이고요. 테니스 발명한 사람들은 그들은 12th century 12세기에 프랑스의 몽크는 우리가 수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수도사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가 동사 12th century French monk가 여기서 또 보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The monk played a game indoor with their hand. 수도승들이 경기를 했습니다. 게임을 했다는 얘기죠.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indoor은 우리가 이제 장소 부사입니다. 실내에서 했습니다. With their hand, 뭘 갖고요? 그들의 손을 가지고
그래서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After that 그 이후에 그러니까 손 가지고 실내에서 게임을 한 이후에 French noblemen 그래서 프랑스의 귀족들이 added rockets to the game 더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귀족 요게 이제 주어가 되고요. 더했습니다. 뭐를요? 로켓을 더했습니다. 어디에요? The game 그 게임에다가 그래서 to는 또 전치사구를 볼 수 있겠죠. The game eventually became tennis. 그 게임은 되었습니다. 뭐가요? 테니스가 되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로 볼 수 있고요. 결국에 되었습니다. 이게 부사죠. 부사가 동사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게임은 결국에, eventually 결국에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테니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 테니스는 뭐냐면, 즉, the outdoor sports, 즉 어떤 스포츠냐면 이제 실외 스포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외 스포츠, as we know today, 우리가 아는 대로, as는 여기서 뭐뭐대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뭐대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아는 대로, 우리가 오늘날에 아는 대로 이제 실외 스포츠인 테니스가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컴마가 명사, 이게 지금 테니스가 명사거든요. 이 명사가 이제 테니스인데 아웃도어 스포츠는 이 지금 테니스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r. Kim이에요. Mr. Kim 이렇게 나와 있고 컴마 CEO of 뭐 예를 들어서 그냥 LG다 라고 얘기를 하고 is rich 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구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그래서 지금 Mr. Kim이 주어면서 명사죠. 명사인데 이 명사를 명사로서 수식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삽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Mr. Kim은 LG의 CEO인데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게임은 결국에 되었습니다. 테니스가. 근데 그 테니스는 실외 스포츠인데 실외 스포츠인 테니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실외 스포츠로 알고 있는 테니스는 뭐뭐대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실내 스포츠인 테니스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의 의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3가지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좀 예문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As I have no money. 우선 나는 돈이 없다. I can't buy a new smartphone.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수가 없다. 볼 수 있는 거죠. as는 여기서 의미가 뭐죠? becaus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because의 의미, 뭐뭐 때문에. Tony listened to music as he studied. 토니는 우선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언제요? 요거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그가 공부하는 동안에 음악을 듣습니다. I saw him. 나는 그를 봤습니다. As he got up the bus. as는 때죠, 때. when의 의미입니다, when. 그래서 그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나는 그를 봤습니다. As she grew older. 얘는 뭐죠? She became more patient. 그녀가 더 어떻게 보면 잘함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녀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she became more patient. 그녀는 뭐가 되었습니까? 더 인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Do as I said. as는 여기서 뭐뭐대로입니다. 대로.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해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주어 없이 동사가 쓰이면 명령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I just entered the room through the window as he did. 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근데 as는 뭐죠? 뭐뭐처럼. 그가 했던 것처럼. 그가 했던 것대로. 두 가지 상관없습니다. 바꿔 써도 되고요. 그래서 boy as he is 볼 수 있고요. Carlos is tall and strong. 여기서 지금 as는 약간 문장 구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주어고 동사고 이게 보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s 뒤쪽에 어떤 이제 보어의 형태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 as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하면요. 그는 소녀였을지라도 그 칼리스라는 애가 소녀였을지라도 소녀가 아니라 소년이죠. 소년이었을지라도 Carlos is tall and strong. 칼리스는 키가 크고 그다음 강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제가 적은 이 의미들을 제가 그냥 아까 전에 그냥 거기다가 바로 적어줄 수도 있지만 좀 예문을 좀 들어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 이제 부사절 접속사를 정리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씩 공부를 이제 할 애들이지만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을 정리를 해서 기억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글을 아까 전에 테니스에 뭐였죠? 규칙이 아니라 기원이었습니다. 테니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라켓이 생겼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6번째 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